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퇴직 예정자를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제목은 이제 언제 퇴사해도 겁나지 않게 미리 퇴직 준비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자.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모든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야 돼요. 근데 그 떠나는 시점을 내가 주도적으로 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직장인에서는 최악인 거죠. 더욱이 이제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누군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건데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은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그러니까 내 자의가 아닌 타의라면 권고사직이 되겠죠.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나도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은 하되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일과 이후에는 이 회사 이후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것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도 올린 글인데요. 뭐 여러분들 지금 그 그림 보시면은 나온 것처럼 저도 직장 생활 한 20년은 했고요. 20년 다니다가 45세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1인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2010년도 2월부터 했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제 경험들 뭐 그런 커리어들을 좀 견줘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직장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저는 뭐 정년퇴직이 목표였어요. 끝까지 버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비단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회사들, 그 SK 계열사도 있었는데 정년까지 버티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원이 된다면은 되게 임원이 제가 이제 90사번이었는데 저희 커리어 따르면은 한 45살, 49살 그때부터는 이제 임원의 그 후보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50 이전에 결정이 되어지는데 근데 정년은 60이면은 임원이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지 않으면은 50 이상 근무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정년 퇴직은 사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로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못 다니니까. 그래서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나이까지를 견뎌봤을 때 한 회사에서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경우 수보다는 도중에 여러 회사들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다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직 또는 뭐 이직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나쁜 의미로도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월급은 현 직장에서 다음 월급은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고 다만 회사만 다를 뿐.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직장인이라면 언제든지 그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청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면 타의에 의한 그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이라면 되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특히 지금 25년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회사에서 이런 권고사직이 좀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형평이 어려운 데는 당연한 거고요. 좋은 데도 선행적으로 미리 앞서가지고 그런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직이 좀 많았던 거죠. 즉 회사 상황이 좋더라도 언제든지 권고사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권고사직이 보면은 나이로 치면은 40대는 거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45세 이제 그 회사를 나온 건데, 그러니까 26세 시작을 해서 이제 45,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이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20대, 40대가 되면은 언제든지 퇴직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깔고 있는 것이 좀 보편적일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한 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40대인데 본거사직이 안 됐어. 그럼 1년은 더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퇴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통상적으로 이 한 달 전에는 퇴직 공보를 통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준비하고 퇴직을 준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타이한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그래도 충격은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그 지금 나라 법에 따르면은 실효급여를 받게 돼 있어요. 자의퇴사가 아닌 경우라면. 그럼 통상적으로 평균 급여의 그 퇴사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이제 실효급여를 주는데 상한선은 66,000원 일당, 하한선은 6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의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거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소 90일,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 정도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고사직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가 상당히 도움은 됐어요. 그 저는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직을 성공을 한 케이스라 사실 실업급여를 이제 받았지만 이제 이직을 이제 성공한 케이스니까 나름대로 그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실업급여를 감안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까지에 대한 준비는 최소 6개월까지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잘 활용한다면 전직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은 좀 긴박한 거예요. 급한 거죠.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이직이나 성공적인 창업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달 전에 통보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3개월 또는 뭐 6개월이나 8개월 이 정도로 이제 그 보장을 되는데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하더라도 평균 급여의 60%잖아요. 그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나 또는 모아둔 돈을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성공적인 창업, 성공적인 전직을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은 조금 더 준비를 해 왔다면 요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3개월, 6개월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덜 위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퇴사를 한 순간부터는 사실 100% 보장은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의 자신의 가치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시장가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기준에 맞게 나의 몸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창업은 더욱더 이건 불안정한 거죠. 이미 잘 하고 있는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제로부터 1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 퇴사 이전에 창업이라면은 퇴사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 누구 얘기 들으면은 뭐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러면 잘 될 것 같아. 뭐 근거도 있을 겁니다만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창업이라면 3년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든 기복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보면은
그 업종, 내가 하고 싶은 그 업종, 창업의 아이템의 기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복을 보고서도 이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이 든다면 창업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퇴사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년 이후에 창업을 할 마음이 있다면 그 준비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시라. 근데 누구나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45세부터는 공고사직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금 피크라는 나이도 있고, 그러면 그 나이에 걸리기 전에 3년 전부터 준비는 해 보시라. 이제 공감하십니까? 그래야 3년 정도 해야 아이템에 따라는 그 업종의 기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직을 원한다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가치는 현 직장에서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가치는 다른 회사에서 그만큼 줄지 안 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말 그대로 돈 주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의 가치는 얼마로 책정되어지는지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무는 원래 그 직무, 직업으로서의 수행해야 되는 직무의 100이 아니라 일부예요. 가령 HRD 직무를 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HRD 직무만 했는데, HRD 직무는 크게 보면은 인사 직무의 14가지 중에 3개에 불과해요. 따라서 내가 우리 회사를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회사 밖에 나가서 이 전직을 한다면은 인사 직무 중에 3개만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만 받을 수 있어요. 전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라는 직무 14개 중에 3개만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14개를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인사 직무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그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최고의 가치보다는 일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의 몸 가치를 높이려면 현 직장에서 HRD만 해서는 나의 시장 가치는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령 지금 회사에서 내가 팀장이면 HRD 인사의 요 3개, HRD 관련되는 3개의 직문, 인력개발, 핵심인재관리, 조직문화 관리, 요것만 갖고서 팀장의 연봉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를 벗어나면 그 직무만, 3가지 직무만 갖고서 내가 받았던 팀장 연봉을 받을 수 있느냐? 팀이 아니면 일단 팀장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차장 직무가 아니고 과장으로 본다면 과장급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다. 그러려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속한 직무, 인력 개발이 아니라 HRD가 아니라 인사 직무의 다양한 부분도 좀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것도 뭔가 그 성과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45 또는 이제 임금 피크에 가까이 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직무에서 인사면 인사 또는 뭐 재무에서 나의 업무 폭을 넓히시라. 그게 큰 도움 된다. 그런 로드맵을 좀 가져보시라.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주니어급이 계시다면 그런 로드맵을 좀 가지시라. 한 직무, 한두 개 직무라면 전문성 높이기보다는 그 직무 전체의 직무, 정확히는 이제 크게 하나의 직업으로 보면 잡이고요. 그 안에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듀티라 불러요. 인사 직무만 하더라도 인사 잡은 14개의 듀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려보시고 어떤 듀티들을 할 건지를 연차에 따라서 그런 로드맵을
선배들, 상사와 면담을 통해서 또는 아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뭐 전문가들의 어떤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지금 나름대로 로드맵을 그려 보시라. 그래야 향후에 전직을 할 때 그만큼 전직의 성공 가능성은 커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성을 하는 것이 설령 내가 경험했던 직무를 갖고서 창업을 할 때, 가령 저 같은 경우죠. 저는 HRD 경험만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인사 직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령 이런 직무죠. 적정 인원 산출 컨설팅, 채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노무 이런 건 제가 경험이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와 컨설팅 또는 저술 활동에 컨텐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라는 시장에 있어서 저는 일부만 저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노무도 했고 채용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적정 인원 산출, 구조조정 이런 업무를 했다면 지금 저는 지금의 매출보다는 분명히 크게 벌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컨설팅은 HR 쪽이 더 많거든요. HRD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직에 있을 때 조금 더 자기 주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다양한 책무들, 듀티 부분을 늘 넓혀가라.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예 직무를 바꿔도 돼요. 복수의 직무를 경험하면 좋죠. 예를 들면 인사, 그 다음에 전략 또는 영업기획 이런 식의 경험을 했다면 큰 도움 되는 거죠. 물론 1년 정도 하면 안 되겠죠. 3년 이상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경험이 보통 3년을 본다면 한 직무에 3년 이상의 그런 경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복수의 직무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시장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은 회사를 나와서는 안 돼요. 회사에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창업이든 이직 준비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력서죠. 그래서 일단 저희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연말에 직장 생활했을 때 항상 연말에 저의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과연 나의 몸의 가치는 얼마일까? 나의 시장 가치는 얼마일까? 근데 그 시장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고 싶은 금액이지.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 입장, 나를 채용하는 입장, 나의 상품과 가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 고객 입장에서 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인사 직무의 일부만 할 수 있네? 이 사람은 한 직무밖에 할 수 없네? 이러면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뭐 강의든 컨설팅이든 그만큼 시장은 좁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그만한 가치를 높여야 돼요. 전문성, 그 다음에 성공한 경험, 그 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나만의 노하우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팩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느 회사의 인사 CEO가 우리 회사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신이 거둔 그 성공을, 그 퍼포먼스를 입사하자마자 바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경력이든 컨설팅이든. 전직이 아니라 아니면 법인이든 또는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물론 저도 뭐 퇴직한 시점에는 이직을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퇴직하면은 바로 나는 독립을 해야겠다. 1인 사업자가 되겠다. 아예 이제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로 이제 1인 사업자입니다. 이걸로 활동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퇴직하자마자 명함 만들고 사업자 등록했고요. 그렇게 해서 퇴직 후 일주일부터 사실은 이제 강의를 했던 겁니다. 오늘 2025년도 1월이니까 16년 차가 되는 거, 만 15년이네요. 16 차죠. 그래서 이 준비는 좀 길게 보면은 3년 정도, 늦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봉 협상이 됐네? 한 해 더 다니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3년 전. 특히 나이가 많으면. 젊으신 분들은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시고 그 선상에서 준비하시라.
회사를 위해서만 그런 중장기 전략만 수립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중장기 전략을 좀 수립하세요. 그리고 지금 워라밸 아닙니까? 물론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얻으려면 일과 이후에도 휴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신의 일에. 하지만 그래도 성수기 비수기 있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워라밸을 하면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한두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그런 일수, 비수기 일이 덜 바쁠 때, 그럴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 좀 하시라. 특히 사업자, 어떤 사업,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창업의 아이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 분명히 어느 아이템이든 그 해당하는 업종에 기복이 있거든요. 이걸 겪으셔야 돼요. 그 기복이 10년 주기냐, 5년 주기냐, 뭐, 그거는 사이클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근데 대개 3년 이내에 분명히 기복이 나타날 거니 적어도 3년은 지켜보시라. 그런 자료 확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제 전직을 하든, 그리고 이 회사를, 그러니까 전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한 회사에서 전직을 마지막에 회사로서의 끝내듯, 또는 여러 회사 다니다가 마지막 회사를 떠나게 되듯, 그때는 이제 직장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정년까지 다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업인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나의 모든 커리어는 직업, 뭐 은퇴자 생활을, 나는 돈을 버는 행위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은퇴자 생활 하겠다. 이러면 제 이야기 지금 동영상 안 봐도 돼요. 근데 돈을 좀 벌고 싶어. 크든 적든 간에. 그거는 직업인이 돼요. 돈을 버는 행위면. 그죠? 따라서 누구나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 현직에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준비를 좀 하시라. 특히 마지막이란 직장, 지금 회사가 마지막 직장이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준비를 좀 하시라. 길게는 3년, 적어도 1년. 그리고 막상 퇴직해도 좀 뭡니까, 텀이 있거든요. 실업 구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일 거다. 전직을 하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든. 근데 연차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전직 또는 창업을 준비하시라. 그래서 특히 창업은 큰 돈을 벌려면 사실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적 컨텐츠, 지식 컨텐츠 비즈니스니까 강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글 강의, 컨설팅 이런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PC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상품을 만드는 비용, 판매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비용이 들어가요. 고정 비용이. 그 무척 힘든 겁니다. 리스크도 있는 거죠. 일단 매출 이전에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한 만큼의 이익, 손익분기가 나온 게도 이게 1년이냐 2년, 3년, 그건 업종 아이템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돈이 들어가니 내가 원하는 매출 금액, 이익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자, 아, 오늘 이야기는요, 그 연철 좀 맞이해가지고 지금 뭐 시기전 지금 구정입니다. 구정을 맞이하고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뭐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어요. 또 연휴 끝나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마음을 단단히 한번 우리 먹자. 이제 말 그대로 구정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2025년 새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의 의미를 한번 우리 되새겨 보자. 그래서 젊으신 분이든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리고 현직에 계시든 아니시든 그래서 이 한 해를 좀 새로운 관점에 바라보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뭐 구정이니까요. 새해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내용
제 그 유튜브 영상들이 좋았다면은, 그리고 블로그가 좋다면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